안녕. 오늘은 모의고사에서 2021년 지문 한글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그냥 영어로 다 외우려 했는데 생각보다 답이 없어서 유튜브에 쳐봤죠. 내신 모의고사 영어 공부법. 근데 내용을 먼저 이해를 하라네요. 결국엔 글에 대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글에 대해서 백지 복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내용 정리를 해봤고요. 그에 대해서 지금 한 2시간 자고 일어난 다음에 다시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20번 해보자. 이 지문요. 내가 외부자든지 내부자든지 어쨌든 목소리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목소리죠?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자의 특징을 서술을 하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부자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견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제를 자유롭게 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자들이 이런 관점을 채택을 합니다. 채택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조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서, 즉 내부자들이 이런 관점을 채택을 해가지고 외부자 평가를 실시를 한다면 약간 좀 더 자신의 뭐라 해야 되지?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경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력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상사태. 비상사태인데요. 비상사태는 우리가 알지 못하죠. 정확히 이게 뭐 언제 어디서 몇 시에 무슨 강도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지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진짜 일어나기 전까진. 어쨌든 이 비상사태는 우리가 대비를 레이야. 아이고 레이. 어쨌든 비상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재난 대비를 하기도 하고요. 재난 예행이 연습입니다. 그냥 리허설을 할게요. 리허설이 더 이해가 잘 돼서 리허설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라고 이 지문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난 리허설은 절대로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을 수가 없다. 절대로 반영을 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가 학교에서 재난 대피 훈련, 지진 대피 훈련 한다고 해서 실제로 지진 발생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 똑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재난 대피 훈련을 뭐 하냐? 여기 지문에서는 재난 대피는 약간 좀 재난 대비는 약간 좀 마라톤 훈련과도 비슷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마라톤 훈련의 특징이 뭔데? 라고 보면 우선은 26마일을 전체 달리는 게 아니죠. 단거리만 달려요. 단거리. 그리고 여러 운동을 통해서 몸을 만들고 그리고 지구력을 강화를 하죠. 이런 식으로 최적의 상태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적의 상태라면 어떤 상태냐 말을 하는데, 예측이 되든 예측이 안 되든 어떤 조건 상관없이 달리기 좋아야 한다. 뭐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게 마라톤의 훈련법이다. 근데 그게 재난 대비의 훈련과도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의역을 해서 말해보자면 재난 대비는 마라톤 훈련과 같아서
마라톤은 이 어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 영향받지 않고 마라톤을 뛸 수 있는 것처럼 재난 대비를 계속 해가지고 재난 상황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그냥 익숙하게 능동적으로 잘 자기가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음 볼게요. 22번이거든요. 생태계, 이거 약간 어려워요. 생태계. 레이, 엘라, 생태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생태계를 파괴를 하면은 흔히 두려움을 갖잖아요. 내가 생태계를 파괴했을 때 환경오염했어 이러면서 생태계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생태계 파괴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은 왜 느끼냐? 라고 하면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환경론자들의 원칙인 생태계를 파괴시키지 말아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그 관점을 우리가 모두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관점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을 때 생태계를 파괴를 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다라는 관점이 있고 자연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우리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 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자연은 그 스스로가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가 억지로 생태계 파괴를 하면 안 된다. 그런 균형이 무너지겠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뭐라지 이 법문?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건 잘못된 개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왜 잘못된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을까 보니까 우선 여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선은 인간의 개입이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인간 개입이 절대 없고 자연 스스로 알아서 균형을 맞춘다. 그래서 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한다. 그쵸. 자연의 균형이라고 했으니까 균형은 가만 질기후로 가만히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잘 밸런스를 맞춰서. 하지만 그러나 생태계라는 건 역동적이죠. 역동적이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언젠간 변해요. 언젠간 변해. 약간 지금은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에 자세히 보면은 언젠가는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봐서 생태계가 이렇게 역동적이니까 그 안에 있는 자연과 그 안에 살고 있는 자연물들의 생활 습관 이런 것도 모두 이제 역동적이겠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자연의 균형이라는 거는 잘못된 관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여기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이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지? 글씨가 왜 이러지? 창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창조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근데 과학 시기 이전에 창의성은 곧 신에서부터 유래한 거였어요. 신에서부터 유래한 거였어가지고 그 창의성 영감을 주다라는 이 인스파이어라는 단어 자체도 신의 숨결 불어넣다 뭐 이런 뜻이었는데 결국 이 창조의 순간이 신의 인간 창조 순간과 비슷하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옛날 근대 과학 이전에 예술가들의 일이 있었을 텐데 직업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단순 자연 모방이 아니라 예술가들은 자연을 드러내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자연의 아름다운 이데아를 그저 흉내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그냥 진짜 단순히 보이는 대로 자연을 그냥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런 거죠. 여기에 이렇게 뭐 들이 있고 여기 그 해가 있고 호로로 여기 여기에 숲이 있고 이러면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공부하려고? 하고 있는데 머리 세수 안 해? 이거 안 발라? 좀 이따 할 건데 엄마 잘 건데? 자 이거를 그대로 그리는 게 아니라 약간 여기서 좀 아름다우니까 갑자기 여기 벚꽃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벚꽃 샤랄라 샤랄라 그리고 여기 갑자기 여기 좀 천수도 날아다녀야 될 것 같아. 약간 나의 뇌피술이 섞인 예시인데 어쨌든 그래서 약간의 허구 그거를 우리가 추상이라 하자. 추상이랑 자연이 실제 그대로 보이는 그 정확성 이거를 섞어서 약간의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 눈 익었어. 알았어. 새 거요. 와. 아유 씨. 껍데기부터 써.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잘자.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라 쓴 거지? 글씨 좀 개같네. 아, 초기 연구. 그래. 기억 안 나는데 끝에서 그 초기 연구자들이 헷갈리는 게 좋은 가설이 옳은 거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안다면 새로운 게 없는 거죠. 새로운 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연구라는 게 새로운 거 찾는 거니까 미개척 영역을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 레이야, 다음 내용이 뭐였지? 응? 그래서 이 미개척 영역을 탐구를 할 때 틀려도 괜찮다. 오히려 킹아. 여러분 우박꽃 아시나요? 레이야, 우박꽃님. 제가 요즘은 아니죠. 꽤 좋아한지 오래됐죠. 레일라? 갑자기 TMI인데 요즘 이세돌이 너무 좋습니다. 간단하게 그려볼까요? 레이. 아이고. 레이는 저희 집 고양이입니다. 귀엽죠? 어쨌든. 아니, 제가 요즘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왜 공부를 안 할까? 레이. 아이고, 그거 언니 로션인데. 레이야. 아이고, 귀여워. 레이, 요즘은 아니죠. 그냥 오랫동안 레이야. 왜 이렇게 울어? 응? 아이고. 레이야, 언니 뻘짓하는데 협조 좀 해줘야지. 레이. 아이고, 레이야. 레이. 아이고, 좋아요. 그럼 또 언니 물 거지? 이거 아프다. 레이. 아이고. 우리 레이를 싸든 것 같습니다. 레이야. 너 또 그러면서 언니 발 물 거지? 아휴, 힘들다. 어쨌든
제 지금 아이네님 그리고 있어요. 네, 정확히 그려본 적은 없고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리는 거예요. 벌써 좀 짝짝이죠. 고맴놀이터 난난난난 고맴 너무 재밌어요. 아니 하하하하하하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모르겠네. 아이네님의 비둘기 머리 툭 치면 날아가 버리는 비둘기 머리. 제가 학생이라서 공부를 해야 돼서 생방까지 챙겨보지는 못합니다. 뭐지? 뭔가 좀 삐뚤네. 옆에서 봐서 그런가? 양해 부탁드리. 이런 특이한 옷을 입고 계시던데. 망했다. 아, 걔같이 망했어. 모르겠어. 안 죽어. 이렇게. 뭐 이런 옷인가? 아닌데 뭐 이상하진 않아요. 예뻐요. 예쁜데 좀 진짜 특이한? 뭐 특이한 옷 입고 계시던데? 기억은 나지 않는데 몰라. 근데 뭐 아이네님이 하시면 예쁘죠 뭐. 두기가 채팅창 올라오고. 아이네님 미왕. 나 되게 미왕. 나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요즘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뻘짓하는 거에 맛돌려서. 내거 조회수 보면 2회던데. 하나는 이게 정말 나오나 검색해본 나의 1회 조회수. 하나는 어디서 들으면 내가 처음 올릴 때 들어가 봤나? 결국 나 혼자 본다는 거지. 어이없을 뭐. 아니 근데 아이는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마법의 힘을 불어넣어 주세요. 비밀의 소녀님이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하시대요. 너무 멋져요. 아이고 레이 왜 또 울어? 레이 몰라. 그래서 이거 내일 또 찍을 거예요. 오늘은 2021년 제가 아마 2021년이 지문이 10개인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2022년이 한 5개인가 될 텐데 그래서 이 지문 분석하는 건 내가 매일 영어만 붙잡고 있을 수 없으니까 한 4일 정도로 나눠가지고 나 본문도 해야 되는데 일단 본문 개 같은 거죠. 개가 재미없어.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영어는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할 거냐? 수학을 해야 돼요. 수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수학 강의가 2강밖에 남지 않은 걸 보고서 감격을 금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쳤어 진짜. 언제 다 그런 건지. 진도율이 40몇 프로 찍고 있는 걸 봤는데 그건 정말 3월달에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4월달에 내가 이렇게 개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3월달 내가 메꿔주고 있구나. 고맙다 나 다시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지.
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제가 학교 오케스트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드럼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웬 오케스트라에 드럼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드럼이 있어요. 진짜 분명히 있거든요. 꼭 필요해요, 드럼이. 꼭 필요한데, 아니, 내가 딱 가입을 하고서 신청되셨답니다 하고서 딱 첫날에 가보니까 드럼은 안 뽑는다는 거예요. 드럼이,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이거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교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럼은 생각을 안 해봤다. 어떤 사용할지를 모르겠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그 오케스트라 장점이 뭐냐면 급식권을 줘요, 급식권. 먼저 먹을 수 있는 급식권을 주는데 중요한 거잖아요, 급식권이. 저는 이걸 절대 놓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나는 나는 이 오케스트라 부를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다. 물론 이 오케스트라 부가 봉사 시간도 주거든요. 가뜩이 나는 봉사 시간 채우기도 해야죠. 물론 오케스트라 해서 얻은 봉사 시간이 이렇게 도움이 될까 싶긴 하지만 10시간이가 주더라고요. 많이 주죠. 아, 많이 준다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데 선생님이 그냥 저기서 드럼 치고 있으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바이올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첼로 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 플룻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같이 감미롭게 여기 연주를 하고 있어. 바바바바바바바 하고서 다 같이 감미롭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혼자 쿵치 타치 쿵치 이러면서 이 연주를 하고 있으면 눈치가 보이잖아요? 특히 드럼이 소리가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 드럼이에요. 진짜 소리 개같이 큰데 이거를 나 혼자 거기서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눈치 완전 보이고 애들 막 다 높은 음에 막 감미로운데 여기서만 낮은 음에 존나 신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눈치가 보여가지고 뭐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다 싶을 때 제 친구가 첼로를 해요. 친구가 첼로를 해가지고 옆에 와서 야 그럼 나도 첼로 알려주면 안 되냐.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거 하게 해주면 안 되냐 해서 부장한테 부탁을 해서 부장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첼로 운지라 해야 되나? 그거입니다. 걔 야매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오케스트라에 가가지고 치고 왔죠. 이게 첼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개같이 커 진짜. 이게 사람 뭔가 이상한데? 사람 한 이만한 것 같아. 반을 되는 것 같아. 여기 뭐 이렇게 이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고요. 고정하는 거 있고요. 이게 활이 있는데 역시 학교가 좀 오래됐거든요. 그리고 안 사용한 지 꽤 됐나 봐요. 방학이 지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약간 좀 다 맛이 가 있는데 우리 부장 친구가 잘 이렇게 조정을 해줬고 뭐 이상한 바질인가? 아니 바질이 아닌데 이상한 거 노란색 여기다 막 미친듯이 바르고 그리고 이거 했죠. 제가 한번 쳐볼게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이렇게 치는 거였는데 그거였어요. 도, 미, 아닌데? 맞나? 아닌데? 도, 미, 미, 솔, 솔, 레, 파, 파, 라, 아닌데? 라, 시, 시, 도, 레, 레, 레야, 레야, 외우러 또 외우러. 개같이 TMI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에 벤치가 저 말고 내가 왜 말하고 있는 거지? 아씨, 현타오네. 안녕.